이 이야기는 기술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과 조금의 픽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쇼츠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설명란의 쇼츠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 나라 전체가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던 시절이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고 사람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식량. 그때 한국은 지금처럼 편하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기름 한 통, 쌀 한 대박에 온 가족이 한숨을 쉬던 때였다. 정부는 생각했다.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문장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서해 바다를 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너무 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제안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해. 수평선이 끝없이 보이는 바다. 밀물썰물이 하루 2번씩 땅을 씻어가는 곳. 흙을 쏟아부어도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땅. 그곳을 농지로 만들자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친 계획을 맡길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정주영. 그는 된다면 한다가 아니라 안 된다면 더 한다는 사람에 가까웠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 그런 그에게 서해 간척이라는 거대한 미션이 전달되었다. 청운동 자택. 정주영은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는 그 표정이 걱정이라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였다. 그리고 주변의 기술진에게 단 한 문장을 물었다. 임자 해봤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고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듯 말했다. 안 해봤으면 이제 해보면 되지. 그 말엔 과장도 허세도 없었다. 그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는 그만의 묵직한 믿음뿐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서산이라는 이름의 바다 앞에 한 남자가 서게 된다. 이날은 캘린더엔 표시되지 않지만 한국 바다의 운명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다. 며칠 뒤 정주영은 기술진들을 데리고 서산 앞바다로 향했다. 승합차 문이 열리자마자 차안 공기와 전혀 다른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짭짤한 바다 냄새, 축축한 갯벌 냄새, 그리고 얼굴을 때리는 거친 바람.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갯벌과 멀리서 몰려오는 파도가 보였다. 여기가 우리가 땅으로 만들 곳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대부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바닷물이 빠져 있을 때는 갯벌이 넓게 드러나 있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하얀 선이 하나 생기고 그 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거대한 벽처럼 밀려와 방금 전까지 사람이 서 있던 땅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그게 서해였다. 박진수 현장 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지도를 접어넣으며 말했다. 회장님, 초기 구간은 이쪽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여긴 그래도 폭이 넓어서 물살이 조금은 분산됩니다. 정주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부터 제일 센 데랑 싸울 필요는 없지. 약한 데부터 하나씩 깨고 들어가면 돼. 기술자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강철망에 돌을 가득 넣어 만든 덩어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면 철망 하나하나가 굵었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돌도 사람 허리만 한 것들이었다. 이걸 사람들은 돌망태라고 불렀다. 돌 하나하나로는 쓸려갈 수 있지만 망으로 묶어 덩어리로 만들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구조였다. 박진수가 말했다. 물살이 새도 이렇게 묶어서 넣으면 한 번에 떠내려가진 않습니다. 바닥에 눌러앉으면 그 위에 또 쌓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 돌망태를 한참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흩어져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만 묶이면 웬만해선 안 흔들려. 첫 번째 돌망태가 천천히 바닷물 속으로 내려갔다. 물이 흔들고 파도가 몇 번이고 치고 지나가도 망에 묶인 돌들은 조금만 움직였을 뿐 흩어지지는 않았다.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돌망태가 차례로 내려갔다. 갯벌 위 한 줄의 작은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돌망태들이 줄을 이루며 놓였다. 물은 여전히 세게 흘렀지만 조금씩 길이 바뀌고 있었다. 이선호, 가장 나이가 어린 기술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땅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주영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다 짧게 웃었다. 바다는 세지만 허점도 있지. 우리는 그 허점만 찾으면 돼. 하루가 끝날 때쯤 아침엔 분명 바다였던 곳에 돌과 흙이 조금씩 쌓여 있었다.
여전히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변화였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 이건 진짜로 시작된 거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기술자들은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우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다. 바다가 조금씩 밀려나고 돌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갯벌 위에 아주 얇은 선 하나가 남는 장면. 그 얇은 선이 언젠가 거대한 방조제가 되고 그 방조제가 바다와 육지를 가르게 될 거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물론 아직 누구도 몰랐다. 서산 앞바다가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진짜 얼굴을 나중에 보여줄지. 지금은 그저 첫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기였다. 공사가 시작된 지 몇 달 뒤 서산 앞바다의 풍경은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초기에 만들었던 돌망태들은 이제 한 줄의 선이 아니라 하나의 벽처럼 이어져 있었다. 방조제는 조금씩 길어졌다. 바다는 그 벽을 넘고 또 넘었지만 흙과 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정말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기술자들의 표정엔 희미하지만 분명한 가능성이라는 빛이 생겼다. 하지만 바다는 사람에게 너무 일찍 희망을 주지 않는다. 바다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야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날 방조제의 양쪽이 거의 다 좁혀진 상태에서 물이 흐르는 길은 단 270m만 남았다. 270m. 축구장 3개 정도의 길이.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숫자. 하지만 바다에게 270m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몰랐다. 오후 작업대였다. 크레인이 평소처럼 5톤짜리 바위를 들어 올렸다. 흙 묻은 구조 신호수가 천천히 손을 내리며 말했다. 내려. 바위가 떨어졌다. 물속으로 스르륵 잠겨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 다음 한순간이 문제였다. 바위가 바닥에 닿는 듯 보였다. 정말 1초 정도였다.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방금 바위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엔 모두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물이 탁해져 잠시 안 보이는 거라고. 파도 때문에 묻힌 거라고. 그래서 다시 5톤짜리를 투하했다. 두 번째 바위도 같은 방식으로 물이 잠식했다. 이번엔 더 빨랐다. 2초도 안 걸렸다. 그리고 또 없어졌다. 완전히. 기술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바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누군가는 계산표를 펼쳤다.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물이 가속되고 있어. 방조제가 양쪽에서 좁히니까 물이 이 좁은 구간으로 다 몰리는 거야. 그의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좁아진 길, 270m 구간. 여길 통과하려는 수억 톤의 물이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바다는 가장 강한 힘을 가장 좁은 곳에 모았다. 그리고 사람이 쏟아넣는 바위와 흙을 가차없이 삼켜버렸다. 그날 저녁 실험을 하나 더 했다. 이번엔 바위가 아니라 바지선으로 실은 모래를 투입했다. 바지선이 기울고 모래가 쏟아지는 순간 모래는 흩어져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바람이 가져간 게 아니었다. 물이 강제로 빨아들인 것이었다. 모래 언덕 하나 만들기도 버거운 속도. 그 물살은 바다를 막겠다는 인간의 도전을 하찮게 만들어버렸다. 기술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엔 놀람. 그 다음엔 당황. 그 다음엔 설명이 없는 침묵. 그리고 마지막엔 이건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회장님, 이 구간은 도저히 버티질 않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자리를 못 잡습니다. 누군가는 트럭을 더 동원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돌망태 크기를 더 키워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게 똑같았다. 넣는 족족 사라졌다. 흔적도 남지 않았다. 바다는 여긴 안 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무렵 언론은 기어코 이런 제목을 뽑았다. 현대의 무모한 도박 실패 임박. 국가 예산 먹는 하마. 간척 사업 포기 수순. 기술자들은 신문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박진수가 신문을 접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마지막 270m가 우릴 다 잡아먹는구만.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정주영은 조용히 270m 좁아진 물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도 파도도 그의 집중을 끊지 못했다. 옆에서 기술자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여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구간 아닙니까? 정주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실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바다가 던지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장인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바다가 이 정도면 우린 조금 더 크게 가야지. 그 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부터 정주영의 머릿속에는 아직 아무도 시도해본 적 없는 해결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70m 구간에서 돌과 모래가 전부 사라진 지 며칠 뒤 서울의 정부청사 회의실은 묘한 공기로 가득했다. 창밖은 환한 낮이었지만 방 안만큼은 어두운 저녁 같았다. 회의실 중앙에서 정부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 같습니다. 상황이 계속 이렇다면 공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자들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동안 해온 작업이 의미 없다는 듯 바다가 삼켜버린 장면이 눈앞에서 계속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마지막 270m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철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책상 너머에서 기술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힘든 결정이지만 여기서 접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포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만큼 마지막 구간의 물살은 인간이 상대할 수준이 아니었다. 다들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눈은 어디까지나 두려움을 닮아 있었다. 그때 정주영이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임자해봤어? 회의실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관료도 기술자도 누구 하나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구간이 안 된다고 말했지 그 구간을 직접 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주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다. 안 해봤으면 해보면 되지.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놀라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몇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바다가 저렇게 세게 나온다면 우린 그보다 더 크게 나가면 돼.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주영의 표정에는 이미 답을 찾은 사람의 차분함이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어쩌면 진짜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날 정주영은 아무 말 없이 울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것이 서산 간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상상도 못한 선택의 시작이었다. 정주영은 회의실을 나간 직후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바로 울산으로 향했다. 비서도 기술자들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따라오라는 말뿐이었다. 울산에 도착하자 귀에 익은 쇳소리, 용접 불꽃 튀는 소리, 사람들이 서둘러 움직이는 기척이 공기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현대조선소. 정주영이 평생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전장 같은 곳이었다. 그는 말없이 조선소 깊숙한 쪽으로 걸어갔다. 기술진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도대체 무엇을 보러 가는지 속으로 계속 물음표만 늘어갔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눈앞에는 도시의 한 블록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쇳덩어리 하나가 있었다. 폐유조선. 길이 300m가 넘는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다 이제는 노후되어 정박 중인 배였다. 바람에 녹슨 철판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바다를 호령하던 시절 그대로였다. 정주영은 잠시 말없이 그 배를 바라봤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처럼. 곁에 있던 해기사 최영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여기로 오신 겁니까? 정주영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저 배 바다가 가져갈 수 있을까? 최영대는 잠시 계산하듯 눈을 좁혔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조류가 아무리 새도 저 정도 크기의 선체는 못 밀어냅니다. 그건 그냥 벽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벽. 정주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바위는 쓸려도 저건 안 쓸려가지. 박진수 소장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설마 저걸 쓰시려는 겁니까? 정주영은 그제야 기술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270m. 거길 막을 건 돌도 모래도 아니오. 바위가 아니라 저만큼 큰 것이라면 어떨까? 기술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느끼면서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왠지 될지도 모른다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최영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장님, 그런 배를 가라앉히겠다는 겁니까?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다가 쓸어갈 수 없을 만큼
더 큰 걸 갖다 놓으면 돼. 부력을 없애서 그 자리에 눌러 앉히는 거지. 기술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처음엔 충격, 그 다음엔 혼란,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가능성을 느끼는 표정. 하지만 회장님,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정주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례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그 말은 답은 여기 있다라는 선언과 같았다. 그는 다시 폐유조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다가 제일 센 데서 버티려면 바다보다 더 큰 걸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 이게 답일지도 모르지. 기술진들이 침묵했다. 부정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되겠다고 말하지도 못했다. 정주영은 그 침묵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배를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가라앉힐지 생각해 봅시다. 그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해야 했던 일처럼 들렸다. 그 순간 서산 간척 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공법이 이곳 울산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울산 조선소 한가운데 정주영과 기술진들은 거대한 폐유조선 앞에서 새로운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방식, 세계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공법.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게 될지도 모른다. 배를 막연히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내려앉히는 게 목표였다. 단순한 침몰이 아니라 방조제의 마지막 270m를 완전히 틀어막을 거대한 쇠벽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기술진들이 선실 내부 구조도를 펼쳤다. 탱크 구획만 해도 수십 개, 하부, 좌현, 우현, 중앙 탱크의 위치와 용량을 전부 다시 계산해야 했다. 최영대 해기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배를 제대로 가라앉히려면 안에 물을 채워 부력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만 넣으면 기울어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배가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박진수가 계산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바닥에 닿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면 배가 부서지고 너무 느리면 조류에 떠밀릴 겁니다. 게다가 선체 안에 돌도 어느 정도는 넣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건 위험했다. 실수하면 배가 옆으로 전도되거나 조류에 떠밀려 엉뚱한 곳에서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서산 간척은 진짜로 끝이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 한 척을 의도적으로 침몰시키는 작업은 저희도 경험이 없습니다. 정주영은 그 말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나도 없어. 기술진들이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해보면 되지. 말투는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묘한 힘이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기술진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해본 적 없다는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해본 적 없다는 지금부터 할 일이라는 의미였다. 정주영은 배의 선체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바다는 우리한테 작게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거요. 그래서 우린 크게 가는 거지. 기술진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오히려 몸속 어딘가에서 치밀어 오르는 된다는 감각이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좋아. 부력을 없애고 방향을 잡고 흙과 돌을 채울 구조를 만들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딱 한 번에 끝내봅시다. 기술진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우린 침몰 시퀀스를 설계하겠습니다. 시간별, 탱크별, 각도별로 전부 재검토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견인선이 몇 척 필요할지도 계산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아줘야 정확하게 내려앉습니다. 정주영은 짧게 말했다. 좋소. 이건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갑시다. 그 한마디에 기술진들의 등이 곧게 펴졌다. 우리가 처음 하는 일. 그 말은 사실 세계 누구도 처음 하는 일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울산 조선소 안의 불빛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꺼지지 않았다. 배를 뜯어보고 물길을 계산하고 하중을 따지고 침몰 시점을 맞추는 작업이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 선 사람이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주영은 그 배를 보며 짧게 말했다. 바다는 도망가도 되지만 우린 물러설 수 없지. 그날 서산 간척 사업은 새로운 방식을 손에 넣었다. 배를 가라앉힌다. 그것도 바다가 가장 무서운 곳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마지막 270m의 맞설 준비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부력을 없애고 침몰 순서를 계산하고 탱크 개방 시간까지 초 단위로 맞춰낸 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배를 끌고 서산 앞바다로 이동하는 날. 아침부터 기술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울산에서 서산까지 배를 이동시키는 작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폐유조선은 움직임 자체가 둔했고 방향 전환이 느렸다. 바람이라도 세게 부는 날이면 거대한 철덩어리가 가로로 엇나가 흘러갈 수도 있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견인선 4척이 양옆과 앞뒤를 붙어 거대한 배를 천천히 끌고 갔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산 하나가 물 위를 옮겨가는 모습 같았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걸 진짜 가라앉힐 수 있을까? 서산 앞바다가 가까워질수록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다. 바다 표면이 울렁이듯 흔들렸고 바람도 더 강해졌다. 바다가 여긴 내 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주영은 바람에 옷깃이 펄럭이는데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배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를 정확히 위치에 맞춰야 해요. 최영대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조류가 10분 뒤면 더 세집니다. 지금 진입해야 합니다. 정주영은 즉시 말했다. 들어갑시다. 배가 천천히 마지막 270m 협수 구간으로 다가갔다. 물이 회오리처럼 몰려들었고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속도가 눈에 들어왔다. 기술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속도면 정말 괜찮을까요? 정주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다가 세면 더 세게 눌러버리면 돼. 견인선 선장들이 무전기로 외쳤다. 위치 잡는다. 잡아라. 오른쪽 견인선 힘 더 줘. 좌현 2도 틀어. 바람이 밀어낸다. 배는 조금씩 흔들렸지만 견인선들이 버티며 방향을 잡았다. 이제 정확한 위치에만 들어가면 다음 단계, 진짜 침몰이 시작된다. 최영대가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지금입니다. 이제 탱크 열어야 합니다. 정주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시작합시다. 기술진이 바로 신호를 보냈다. 자연 12탱크 개방. 우연 12 준비. 철문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배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 순간 폐유조선이 아주 천천히 기울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모두가 그 움직임만 바라봤다. 기울기 안정적입니다. 축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진수가 다음 명령을 외쳤다. 중앙 탱크 개방. 지금 속도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게 일정해야 합니다. 물이 내부에서 우르르 몰려가며 배는 확실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바다는 거세게 흔들었지만 배는 묵직하게 버텼다. 점점 조금씩 바다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최영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도 완벽합니다. 정주영은 배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아주 짧게 한마디 했다. 좋아, 바로 이거지. 폐유조선은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깊이 내려갔다. 바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세게 흔들었지만 배는 흔들림 없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폐유조선 전체가 거대한 방조제의 한 부분이 되었다. 대양을 막아내는 철의 벽이 되었다. 모든 기술진이 숨을 삼켰다.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박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됐습니다. 정말 됐습니다. 정주영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여기에 흙만 부으면 돼. 그 말은 정말로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뜻이었다.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던 선체가 이제는 서산 바다 속에서 거대한 벽 역할을 하고 있었다. 폐유조선이 정확한 위치에 내려앉은 뒤 그 위에서는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싸움의 주인공은 철이 아니라 흙이었다. 정주영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흙을 부어 이 위를 꽉 채웁시다. 기술진들이 빠르게 흩어졌다. 트럭, 굴착기, 바지선. 현장 곳곳에서 기계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바다에 흙을 넣는 작업은 바람 한 번이면 흩어지고 물살이 조금만 빨라져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바닷물의 통로 한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쇳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흙이 쓸려 내려갈 바닥 대신 배의 선체가 버티고 서 있었다. 첫 바지선이 천천히 기울며 흙을 쏟아냈다. 흙과 모래가 폭포처럼 떨어져 바닷물 위로 부서졌다. 잠시 뒤 박진수가 소리쳤다. 정착합니다.
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술자들도 흙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는 모습을 보고 숨겨두었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흙이 눌립니다. 배가 받쳐주니까 바닥이 앉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쓸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정주영은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흙이 버티면 이제부터는 기계 싸움이요. 트럭 더 부르고 24시간 쉬지 말고 넣읍시다. 서산 앞바다 위에는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줄지어 움직였고 바지선이 앞뒤로 흔들리며 계속해서 흙을 부었다. 흙이 쏟아질 때마다 작은 탄성이 터졌다. 정말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로 사라지지 않았다. 이전엔 꿈처럼 희미하게 사라지던 것들이 이제는 쌓이고 형태를 만들고 높아지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바다의 표정도 달라졌다. 흙이 쌓인 쪽에 물살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다. 대신 옆쪽에서 새로운 물길이 생겨나며 거칠게 소용돌이 쳤다. 최영대 해기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물길이 바뀝니다. 흙이 쌓이면서 물이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정주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 바다도 결국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법이요. 토사가 점점 더 높아졌고 폐유조선의 일부가 천천히 흙 속에 묻혀 들어갔다. 그 장면은 부서지는 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 바닷속에서 서서히 태어나는 장면에 가까웠다. 마침내 수면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던 흙이 조금씩 물 위로 올라오려 했다.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길이 생깁니다. 기술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달려갈 수 없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바다 위에서 땅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다에게 밀리지 않던 그 야생적인 물길 위로 흙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주영은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됐소. 이제 바다는 끝났소. 누군가 눈시울을 훔쳤다. 어떤 기술자는 고개를 떨구고 웃었다. 다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잠겼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아서였고 누군가는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저 멀리 수면 위로 올라온 흙덩어리가 태양빛을 받으며 번들거렸다. 정주영이 조용히 말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손으로 만든 땅이요. 그 말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 문장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흙 위로 새 흙이 쌓이고 길이 나고 논이 만들어지고 물길이 잡히고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다. 예전에 바다가 넘실 때던 그 자리엔 이제 농기계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놀고 집이 지어지고 밤이면 창마다 불빛이 켜졌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여기가 예전에 바다였다고? 말도 안 돼. 진짜? 그럴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배 한 척을 가라앉혔지. 바람이 서산 너머로 지나가면서 아직도 바다 냄새를 조금 남기고 있었지만 그곳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땅이었다. 강한 바람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바다보다 더 깊은 끈기가 만든 땅. 완공식 날 정주영은 그날도 말이 많지 않았다. 축사도 짧았고 허세도 없었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바다는 세지만 사람의 마음도 세요. 안 된다고 하면 더 하면 되는 거요. 그는 새로 생긴 땅을 한번 밟아보더니 특유의 담담한 표정으로 웃었다. 이제 이 땅에서 많이들 먹고 살면 되지. 그 말은 잔잔했지만 누구보다 깊었다. 그를 두고 사람들은 사업가라 했고 어떤 이는 미친 사람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서산 앞바다는 그 어떤 별명보다 더 정확하게 그를 증언하고 있었다. 불가능한 바다를 가능한 땅으로 바꾼 사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 임자 해봤어? 라는 단 한 문장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험한 결정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 포기라는 단어를 두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버리는 한국인의 기질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 정주영. 그는 단순히 배 한 척을 가라앉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있던 어떤 감정을 깨웠다. 불가능? 그럼 더 크게 해보자. 안 된다. 그럼 되는 때까지 해보자. 그의 방식, 그의 도전, 그의 결단은 한국인의 표상처럼 남았다. 작은 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순간에 반복해온 바로 그 정신. 서산의 땅은 지금도 조용히 말하고 있다. 이 땅은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결과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진 힘이다.